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제 미국에서 FOMC 이후로 금리 인하를 하면 국내 증시에 좀 뭔가 훈풍이 불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을 참여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너무 재미없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많이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해소시키려고 많이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요약을 해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네, 금리 인하는 호재앙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 어떻게 보면 아주 달콤한 부분이죠. 미국에서 제일 큰 거시경제 지표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 금리인데, 이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식시장으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서 주식시장이 더욱더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또한 그렇게 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그런 부분을 못 따라가고 있지 않았나라고 큰 생각을 하고 있고, 먼저 하나씩 짚어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50bp B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50bp 인하를 했는데,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되게 많이 불안을 했어요. 25bp냐 50bp냐, 물론 50bp를 했을 경우에 더욱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이 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월 의장의 연설할 때도, 기자회견 할 때도 많은 기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50bp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우려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파월에서 그래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경기 침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한 거 부분이 크다, 지금 미국 경제는 괜찮다라고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 그러면서 점도표나 이런 부분 나왔던 부분은 이번 연도에 100bp를 예상하고 내년도에도 100bp를 예상한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컸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장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막상 보고 나니까 너무 악재앙인 악재가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큰 악재로는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네, 20만 원대에 있던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하향을 해버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반토막까지도 하향을 하냐, 그럼 지금 주가보다 더 낮게 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많은 매도세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멘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반도체는 좀 갈 길이 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장의 반도체는 조금 너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반도체가 약할 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는 것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의 강세가 많이 불었어요.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 제약바이오 수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들이 호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세 번째로는 자동차, 자율주행 강세, 이쪽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현대차와 GM이 이제는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좀 더 개선한 모습세가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좀 만들어지면서 현대차도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던 모습, 이렇게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반도체만 안 좋았지 나머지 관련 종목들은 좋았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상승 시작을 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그 상승의 힘을 끝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시가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코스피 차트 그리고 코스닥 차트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에서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를 먼저 말씀해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오늘 장이 조금 많이 안 좋았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더 안 좋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장 초반에 갭 상승으로 좀 시작을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모건 스탠리의 그 SK 하이닉스 그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목표가 하향이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방을 지켜줬다. 그러면서 중국장 개장하면서부터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에는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했고 물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물론 BOJ 일본의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불안 요소까지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였지만 오늘 장은 저는 조금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반도체가 힘을 못 쓰면서 주가도 약간 힘을 못 쓰게 끝났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보자면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코스닥의 지금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죠. 제약바이오 시대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2등인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중에서는 이제는 좀 셀업체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자. 양극재, 음극재 이 소재 회사보다는 셀업체가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계속적으로 어필했던 부분이 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들 올라줬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들 예상을 했던 부분일 거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커요. 어떻게 보면 멘토의 투자 노트를 계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죠. 제약바이오는 하반기부터는 꼭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 들고 갈 종목들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알테오젠 들고 가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커요. 그만큼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들, 섹터들이 많이 안 보일 때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쏘이고 그쪽이 강한 모습을 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코스피로 넘어가서 보자면은 시총 1등, 2등, 3등이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세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00만 원 최고가를 갱신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열풍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만큼 오늘 힘이 좋았다. 그리고 현대차,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다들 반등세가 너무 좋았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를 해야 돼? 아니면은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야 되냐? 이런 고민거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주제를 이제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섹터들로 준비를 해왔던 점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요.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작, 수혜주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많이 궁금하시는 부분이 이쪽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큰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슈가 뭐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당해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 그리고 인하를 할 때 미국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코스피, 코스닥도 요동을 쳤던 때가 다들 기억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금리 인하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어떤 섹터들이 수혜를 받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엔 세 가지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크게 본다라면 제약바이오,
누가 뭐래도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비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금리 인하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많고, 요즘 또 때가 잘 맞게 미국의 생물보안까지 엮이면서 많은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봇 관련주, 제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부분도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을 쓰는 것보다 로봇을 쓸 때 어떻게 보면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로봇을 사용하는 게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절약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초기 투자를 할 때 금액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도 금리 인하 수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자동차 쪽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현금으로 일시불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살 때는 많이 할부를 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자동차를 살 때 할부 이자나 금리나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될수록 자동차를 살 때 어쩌면 금융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팔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이제는 수익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하나씩 더 자세하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네, 오늘 장에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황제주로 복귀를 했던 모습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종목은 제약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시세를 리딩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들의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순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랑 그렇게 많은 시총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서 한 20~30%대만 더 올라가 준다면 이제는 LG에너지솔루션 시총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큽니다. 그때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또 셀업체들이 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도 큰 틀로 봤을 때는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어떻게 보면 전기차 그리고 셀업체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도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뭐 금리 인하 되면은 다들 많이 생각하는 거 IT, 바이오의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하 시즌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이 있냐라고 보면 네이버, 카카오라는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코로나 때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가 단행을 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쪽, 이 IT 쪽으로 많은 수급세와 그리고 많은 상승세를 이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쪽도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매출액이나 아니면 실적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괜찮다, 네이버, 카카오 괜찮다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세가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영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금리 인하까지도 겹쳐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로 많이 한다는 부분이 지금 바이오 그리고 리치 이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리치 관련 종목들은 저는 조금 비추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못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약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펠트론이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네 종목이 왜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 알테오젠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 바이오 기업, 제가 항상 말할 때 제약바이오는 총 4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 CMO 관련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유한약의 신약 개발 관련 FDA 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게 진행하고 있는 유한양행.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만 치료제. 이 4가지를 보고 제약바이오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이 페트론 4가지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차트를 보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네,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종목이죠.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 살 거 없으면 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장에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와, 이 종목은 제가 차트로 계속 분석을 해드릴 때마다 말씀해드렸던 게 뭐냐, 계단식 상승이다. 계단식 상승. 올라가고 또 오늘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쉬었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쉬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 이 차트를 우리가 언제 봤냐 라고 가장 많이 물어볼 때 저는 한미반도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한미반도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때, 이번 연도 상반기 때 계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이 올라가졌던 모세가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왜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받냐라고 본다면 이 계단식 상승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좋은 건 다 알아요. 플랫폼 바이오 기업으로 우리나라 지금 제일 대장주고 머크사와 연결이 돼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계단식 상승을 하는 시장의 심리를 본다고 하면 이때는 비싸서 못 들어가요. 조정해 줄 때는 많이 올랐으니까 꺾이면 들어가야지 많은 생각 분들이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또 올라가면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게 많아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내가 이 종목 처음 봤을 때 10만 원도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갔지? 하면서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기간 행보가 겹쳐지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제는 너무 비싸 하면서 다시 매수를 했던 분들도 있어요. 이제 못 참겠다 하면서 매수를 하다가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서 물량이 이제는 좀 더 축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주는 모습세. 이런 모습세가 나와주는 종목들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심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올라갔을 때 우리가 다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미반도체 정말 잘 간다. 이 종목은 꼭 들고 가야 된다. 라고 하셨던 분들도 많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은 꺾일 때 그때 정리하면 되지. 그 전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제약바이오 살 거 없는 분들은 이 종목 사셔라. 이 종목이 지금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셔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렸던 부분이고, 저는 40만 원대까지는 조금 어차피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그 밑에 가격대에서는 담아가도 괜찮다,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해드릴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거 다 알아요.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점차 올라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많은 만큼 저는 이 종목은 아무 때나 사라. 네, 사시라고 합니다. 왜냐? 이 종목 삼성전자 살 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게,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지수에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있다.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견인을 하기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걸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보면은 더 삼성전자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이제 가격적으로 봐도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이젠 여기서부터는 매물대가 없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만큼 조금 더 100만 원이 넘는 종목이지만 가벼워졌다. 이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나머지 두 종목은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전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네,
유한양행 말씀해드리기 전에 잠깐 쉬고 왔었는데요. 왜 유한양행은 잠깐 쉬고 말씀해드리냐? 제가 그만큼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고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잠깐 쉬고 왔습니다. 네, 유한양행이라는 종목도 차트를 보면 제가 계속적으로 10만 원 이하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제약바이오 이 종목 실적이나 이런 부분 탄탄하게 올라가고 우리나라 최초란 타이틀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게 뭐 그냥 다른 뭐 암이 아니라 뭐 폐암입니다. 폐암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걸리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중증암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 관련 치료제가 우리나라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뜻깊은 일이고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컸던 부분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자리가 정말 더 매력적인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4만 원, 15만 원, 와, 더 올라가도 안 이상한데 시장에 관심이 너무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못 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유한양행이 이렇게 못 가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못 가는데 이런 종목들도 한번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종목별 투자자라고 보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많이 꼬였어요. 이 수급이 좀 꼬이려면은 올리던가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지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버텨야 된다. 지금은 다른 제약 관련 종목들이 너무 잘 갑니다. 저는 항상 유한양행을 얘기하면서 녹십자라는 종목도 되게 많이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녹십자 관련해가지고는 알리글로 혈액제제 치료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는 판매가 시작되면서 매출액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이랑 녹십자랑 되게 많이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은 시장에 관심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개인들의 수급세가 너무 세가지고 주가의 상승을 조금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개인들의 물량을 좀 덜어내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쯤이면 그때부터는 주가 상승력을 받으면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들고 갈 자리다.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게까지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포트의 비중을 20%에서 내지 40%까지도 늘려도 괜찮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전략을 할 거는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기업 그리고 신약 기업 그리고 CDMO 기업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서 보자. 이쪽이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순환매가 돌 때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한양액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이 지금은 조금 재미없는 기간이지만 들고 가면 언젠가는 빚을 발할 거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페트론에 대해서 말씀해드릴게요.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유고비가 이제 국내에 상륙을 한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관심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는 이 시장성에서 확장되는 부분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는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삼천당 제약, 페트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줬지만 지금 이제는 조금 더 조정 구간이나 이런 부분이 겹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기미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페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부각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투약을 해야 된다. 근데 페트론의 기술력을 통해서 이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뭐 세 달에 한 번 이렇게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파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페트론이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까지도 놀림이 왔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천당 제약이냐 페트론이냐 이런 종목들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삼천당 제약보다는 어떻게 보면 페트론이 갖고 있는 기업, 기술 이 부분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부분인 만큼 비만 치료제 말고더라도 이 기술력은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그러면은 제가 뭐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봇입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항상 저는 금리 인하 수혜가 되면
로봇이 각광받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자영업을 하려고 해요. 식당을 차리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먼저 차릴 때 우리가 서빙 로봇을 만약 사고 싶어요. 근데 이 서빙 로봇이 살 때 막 500만 원, 700만 원 이래요. 그러면은 내가 차라리 처음에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알바생 그리고 직원을 구해서 하는 게 더 낫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걸 살 때 이걸 할부로 구매를 한 다음에 우리가 차츰차츰 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금융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미국의 공장 건설이나 반도체 관련 공장, 2차 전지 관련 공장 건설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 이제는 신공장은 뭘로 지을까요?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보면 자동화 로봇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각광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원래 금리 인하 때도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IT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이쪽도 각광을 받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 가지고 조금 상승력을 좀 땡겨 쓴 부분 그리고 AI 거품론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저는 조금 반도체보다는 로봇 쪽으로 눈을 돌려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금리 인하 때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지금 자리를 전체적으로 차트를 봐도 괜찮네 들어가도 괜찮은 만큼 매력적으로 조정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로봇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 다음에는 다들 로봇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로봇 택시도 어떻게 보면 로봇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처럼 서서 움직이는 뭐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아니면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협동 로봇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로봇 택시도 어떻게 보면은 로봇의 한 종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로봇 택시에서는 이제 핸들까지도 없어진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만큼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부분이 다 겹치면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로봇이 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만큼 로봇 관련 주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자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탑스라는 종목,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 인타스라는 종목을 왜 보냐 삼성전자의 부픽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거 출시가 계속적으로 오락가락합니다. 어떻게 보면 추석 전에 나온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인타스가 부핏에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거다라고 예상하는 만큼 저는 인타스라는 종목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누가 뭐래도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안 좋아지는 모습세가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미래와 관련해 가지고 점차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요 세 종목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네,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다라면 LG에서 로보티즈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로보티즈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저는 실적 개선이 이번 연도에는 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로보티즈를 조금 더 보자. 왜냐? 이번 연도까지 실적이 악화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관리 종목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LG가 지분 투자를 했는데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좀 더 다른 모습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로보티즈는 실적 기간에는 항상 챙겨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임타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1차 이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 지금 삼성전자에서 부픽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오면서 좀 시장에 부각을 받았던 모습에는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게 출시가 언제 되는 거야 하면서 지금은 조금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럴 때 가장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거는 뉴스가 갑자기 나왔을 때 많은 상승세를 이끌었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는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아간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수익금도 줄 수
수 있는 자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분석을 보시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습니다. 네, 물론 2022년도보다는 지금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악화된 모습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새로운 부분, 우리가 로봇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이제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했던 부분도 있고, 이번 연도에는 이제 흑자 전환까지도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적자가 좀 심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사업 확장이나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좀 적자가 심했던 부분을 이번 연도 들어와서는 흑자 전환으로 하는 부분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주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들이 비슷한 흐름세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지금 다시 한번 기지개를 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말씀해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종목이 진짜 탑픽이 될 가능성은 전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본다고 하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장점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인데, 세 종목을 다 보시면은 로봇 관련주들은 다 비슷한 흐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종목이 더 좋냐, 안냐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좀 더 안정성 있는 종목이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을 보면은 네, 이 종목을 보면은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기업 분석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적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21년도부터 이게 좀 안 좋은 부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1분기 때 이번 연도 1분기 때 적자, 2분기 때는 흑자가 나왔어요. 이 부분을 이제는 흑자로만 돌이켜 본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고 있었던 적자인 기업이 흑자로 돌아왔을 때 어떤 파급력이 생기는지 다들 아실 거잖아요. 그걸 바로 턴어라운드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가 나온다고 하면 주가의 상승력으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 나오는 뉴스나 이런 부분을 보면 LG전자와 협약을 하면서 지금 로봇 관련, 물류 이동 관련 로봇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매출적인 측면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눌리는 자리, 지금 어떻게 보면 W 패턴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죠. 네, 고점을 찍고 다시 쌍바닥을 찍고 지금 W자리입니다. 21선 있으면 딱 여기가 정석적으로 매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만큼 지금 로봇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흐름세가 좋다. 지금 자리에서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 막상 높게 올라갔을 때 들어가지 말고, 높게 올라갔을 때 사지 말고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이제 저점을 높인다는 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바닥을 다졌을 때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패턴이 이 W자 패턴입니다. 쌍바닥을 찍고 21선을 안착하면 매수 포인트다.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주면 여기서부터는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돌파하면서 기존 가격대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키포인트다. 기술적 분석으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황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맞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저는 호재덩어리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금리 인하랑 우리가 엮였을 때 봐도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 가장 큰 부분은 자동차가 뭐 어떻게 보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자동차도 있겠지만 자동차가 비싼 부분이 되게 큽니다. 네, 이런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차를 현금으로 일시불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많은 분들은 자동차 금융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금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금융 이자나 이런 부분까지도 계산을 해보니까 5천만 원짜리 차가 나중에 보니까 6천만 원짜리 이렇게까지 많이 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자동차 망설이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금융 이자가 많이 줄어든다면 이제는 좀 사도 되겠다. 우리가 이만큼의 이자를 지불하고도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금리 인하 수혜주로 저는 자동차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크고, 제일 좋은 거는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하반기에 밸류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와 GM이 이제는 협력을 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가 제일 잘했던 건 어떻게 보면 수소입니다. 수소고, 그리고 GM이 잘했던 건 대형차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합산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미국 시장 진출이나 이런 부분일 때 좀 더 시너지를 많이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한국 제재, 한국산 자동차나 이런 부분 제재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GM이랑 합작을 했던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차가 여기서 안주를 안 하고 이제 인도 시장까지도 넓히는 모습세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관련해 가지고는 인도 시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원래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시장은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순이었습니다. 네, 근데 많이 변했죠. 네, 뭐냐? 중국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전기차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많이 주춤을 하는 모습세, 그거를 이제는 현대차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인도 시장은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투자를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이제 하반기에서는 조금 더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세 종목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누가 뭐래도 현대차죠. 현대차는 25만 원 밑에서는 이제는 모아가도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저평가 구간을 조금 더 해소하면서 이제는 상승 탄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모트렉스입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로보택시 이슈도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SL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 관련해 가지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높은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영업이익이 막 5%도 못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SL은 그래도 7, 8%, 나중에는 이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막 10%까지도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SL이랑 종목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해 드릴게요. 네. 맨 처음으로는 현대차입니다. 네, 이 종목은 제가 말씀해 드렸다시피 25만 원 밑에서는 모아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가가 한 단계 이제는 더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두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만 봐도 현대차가 25만 원을 찍을까 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25만 원을 찍어줬습니다. 네, 이때를 찍어주면서 와, 이제는 수익 보고 나와야지 하면서 조금 주춤한 모습도 있지만 다시 한번 거의 30만 원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25만 원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만 원 밑에서는 저는 충분히 모아가도 괜찮다. 과거를 봤을 때 진짜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들었죠. 21년도에 거의 25만 원까지도 올라가줬다가 지금 많이 주춤해졌던 모습세. 이 부분이 뭐였냐면은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 현대차가 악재가 계속 꼈습니다. 러시아에서 많은 판매를 하고 있었던 현대기아차가 이제는 러시아가 전쟁이 나면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꺾였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는 이걸 탈피했던 부분은 누가 뭐래도 전기차도 잘하고 우리는 하이브리드도 잘한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주가는 이제는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이슈를 불면서 이제 30만 원까지도 갔다가 이제 조정이 왔던 모습이 나왔는데, 25만 원인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격대도 이제 지켜줘야 될 가격대를 다 지켜줬습니다. 네, 20만 원 이하까지도 이탈하는 모습가 안 나오고 계속적으로 가격대를 지켜줬다는 거는 이제는 다시 한번 여기 자리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3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29만 원까지 올라갔던 저 가격대가 무슨 이슈였냐면은 인도 IPO 관련해서 왔던 부분이 큰데, 이젠 그게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차근차근 되는 부분이 현대차에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도 관련 시장의 점유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대차 글로벌 순위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금리 인하 수혜가 된다면 자동차 매출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자동차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트렉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망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에서는 많이 주춤하는 모습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모아가도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을 이제 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거래량이 이제 터져주고 있죠. 네, 이게 긍정적인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닥권에서 탈피를 한다는 건 거래량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자리 지금 보시면은 주가를 보시면은 이 자리를 보시면 거래량 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졌죠. 네. 하지만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올라가주는 모습에는 뭐냐? 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다. 부각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어도 가격이 너무 높으면 떨어질 부분도 있는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해 가지고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뉴스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상승하는 모습가 나오고 있어요. 로보택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까지도 확장이 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좀 가급동거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법제정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운전하는 사람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자율주행하는 차를 타고 나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인데 이걸 어떻게 다가올 수 있냐 이런 부분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좀 먼 시장이겠지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애플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폰 16 관련해 가지고 뭐 LG 이노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기대감으로. 근데 막상 출시하고 나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까지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전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딴 거를 보자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까지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탑픽 종목을 봐야 되잖아요. 네, 탑픽 종목을 봐야 되는데 탑픽 종목도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어요. 이 중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했을지 다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공개할 탑픽 종목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왜 이 종목을 보고 있냐라고 보면은 먼저 해외 판매 네트워크 강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커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 판매나 이런 부분, 수출적인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뭐랑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화장품 쪽이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중국 쪽에 의존을 많이 했던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의존도를 이제는 탈피하고 미국과 동남아 그리고 일본 쪽으로 확장을 했던 기업들 주가 차이를 보면 많이 극명하게 나누는 모습가 나오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해외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기술력은 우리가 조금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거를 확장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다변화 로봇 라인업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국내 1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이걸 떠나서 현대로템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족 보행 로봇까지도 만드는 모습에 또 나왔죠. 로봇견. 네, 이런 부분도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의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도 제가 네 가지로 많이 말씀해 드렸잖아요. 근데 로봇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자동화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 이런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다양한 다변화 로봇 라인업은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삼성과 지속적인 협력 이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부의 휴머노이드 연구개발 과제 신청 중 제일 제가 종목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였죠?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냐? 이 부분이 첫 번째. 그리고 대기업이 밀어주고 있냐? 이게 두 번째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겹쳐서 가고 있는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이런 부분이 마저 떨어지고 금리 인하까지도 된다고 한다면 로봇 수요나 이런 부분이 점차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아직은 태동기다라고 로봇 관련해 가지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AI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나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AI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우리 생활에 다가와지고 있고 우리가 검색을 할 때도 이제는 기존에는 이제는 구글과 네이버를 한다면 이제는 챗GPT를 사용하면서 보다 편리하게 우리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이런 부분이 이제는 계속적인 혁신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하반기에는 꼭 담아가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내년에 있을 CES 우리가 CES 때부터 이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죠. CS 2021 때부터 이
로봇 관련해가지고 AI 관련해가지고 열풍이 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CES가 또 내년에 또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뉴스로 나오면 나올수록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기대감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는 슬슬 담아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말씀해 드릴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로봇 관련주들이 비슷한 흐름세가 나오고 있지만 왜 이 종목을 하냐라고 본다면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로봇 관련주들은 막 올라갈 때 급등세가 나오고 막 꺾이는 모세가 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단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 크고 기존에는 어떻게 본다면 이슈가 불기 전에는 15만 원 가격대를 유지했던 모세가 있었어요. 근데 8월달 하락세 이후로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했지만 다시 한번 요즘에 시장이 많이 꺾이면서 주춤하는 모세가 나왔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는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아까 봤던 로봇 관련주들 뭐 인타스나 이런 종목들은 21선까지도 올라갔던 모세가 나왔는데 거기부터 이제는 매수 포인트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렸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 흐름들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가격대 어떻게 보면 21선보다 밑에 있는 가격대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14만 원 밑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1차 목표가는 저는 좀 간소하게 15만 5천 원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수익을 챙기자.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 목표가는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18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왜 이런 전략을 하냐? 요즘 시장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1차 정도에서는 수익을 어느 챙기고 그 다음에 2차까지도 들어가는 전략. 그리고 진입할 때도 우리가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들어가자. 14만 원부터 저는 13만 원까지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 로봇 관련주들 수혜가 더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만큼 이제는 로봇 관련주들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뭐 다시 한번 짚어서 넘어간다면 제약바이오, 로봇, 자동차 이쪽을 계속적으로 보자.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호재 덩어리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섹터가 계속적으로 지켜본다면 시장 대비 수익률은 더욱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탑픽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막 하고 가격 전략 이나 이런 부분 자세한 거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메라 여시고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신다고 하면 자세한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